안녕하십니까. 기초강의 2회차입니다. 자, 4교시, 네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마지막에 우리가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 일반적인 성립 요건 하면요, 당사자, 갑과 을이 있어야 된다 했죠. 그 다음에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그랬죠. 그래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것이 이제 법률행위가 일반적으로 성립되기 위한 요건이다 라고 표현했었습니다. 근데 성립만 되면 뭐합니까? 효력이 생겨야 된다 했죠.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확정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당사자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 기초 강의에서 여러분이 잠깐 공부했지만,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판단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목적은요, 당사자는 그와 같은 능력이 있어야 되지만 목적은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지 법률행위가 효력이 생긴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것은 기본 강의 때 여러분이 교재를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확실하게 될 것입니다. 아시게 될 것이고요. 근데 이번 기초 강의에서는요, 이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부분, 목적이 이제 효력이 생기려면요, 타당성. 그러니까 갑과 을이 이제 만나서 어떤 계약을 하는데 그 목적 자체가 선량한 풍속이라든가 사회 질서에 어긋나게 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 질서 위반의 여러 가지 유형 중에서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이중매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잠시 잠시 윤곽만 보고 바로 수업이 종료된 바 있습니다. 자, 오늘 다시 여러분 자료 있죠? 3페이지에 보시면은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자 그림. 이중매매 유효인 경우는 이렇게. 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거기 그림 나와 있죠? 여러분은 자료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여전히 뭐 기본 강의 자료에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했습니다. 자, 둘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그래서 갑이 특정의 자신의 이제 토지를 을에게 파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병과 동일한 토지에서 또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렇게 두 번. 그러니까 갑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면 13지번의 필지가 있고 14지번의 필지가 있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토지는 이 한 필지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민법에서는 필지의 개념을 정확하게 공부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측량 수로 지적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 법을 공부하면 이 토지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를 하는 법률인데요. 여러분 시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측량수로 지적법상 한 필지 하면 소유권이 미치는 한 덩어리 토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갑이 이제 두 필지 토지를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근데 13지번 필지는, 그러니까 한 필지마다 하나의 번호가 붙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한 필지에 하나의 번호가 붙는다 해서 1번주의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그냥 참고로 들으시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민법 강의하다가 가끔 이 지번이 지칭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것이 뭐 13지번이고요.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는 여러분이 지번이란 개념이 한 필지마다 붙는 하나의 번호를 의미하는 것이구나. 그렇죠? 이 번지하고 거의 유사한데요. 개념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번지로 이해를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개념상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요 13지번 필지를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 또 다른 토지 14지번 필지는 병하고 계약하고, 이거 이중매매 맞아요? 아닙니다. 그건 이중매매가 아니죠. 그냥 단순한 매매인데, 문제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라는 것이 뭐냐면요, 갑이 갖고 있는 13지번 필지요 한 필지를 을과 계약을 했죠. 근데 돌아서서 똑같은 토지를 돌아서 병과 또 계약을 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이중매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해하십니까? 근데 이 이중매매란 것은, 자, 과연 이것은 이 매매 계약 법률행위죠. 이 매매가 유효한 것인가? 성립도 되고요, 당연히 유효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 여러분, 앞으로 자주 나올 용어입니다. 우리 민법의 바탕에는요,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는 것이 흐르고 있어요.
계약 자유의 원칙을 토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갑이 을과 계약하고 동일한 토지를 또 병과 계약을 하더라도 계약 자유의 원칙상 얼마든지 무방하다. 상대방 선택의 자유가 있다. 그래서 계약 체결의 자유가 있고 상대방 선택의 자유가 있고 이런 자유들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공부할 겁니다. 제가 지금 나온 표현들은. 자, 부담 없이 들으시고요. 그래서 이같이 이중매매 계약이 체결됐을 때 이것은 계약 자유 원칙상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뭐가 이슈가 되는 거냐?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올 때 뭐가 나오는 거냐? 단순한 그냥 이중매매 하면 유효하다는 거예요. 다음 중 무효인 법률 행위를 찾으시오 했을 때 이 이중매매는 정답이 아닙니다. 왜? 유효하니까.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만약에 갑이 을과 13지분 필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이 병이 알고서 갑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이 권유라 그러기도 하고요. 또 시험 문제 나올 때는 권유라고 안 나오고 회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같은 용어입니다. 뭐라고요? 권유 또는 회유, 그렇죠? 또는 적극 가담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다 같은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도인의 배임 행위, 즉 을과 계약을 한 이미 계약한 사실에 대한 그 을을 배신하는 행위에 대해서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대해서 이 매수인이 적극 가담해서 적극 권유해서 회유해서 이루어진 이중매매. 이렇게 수식이 앞에 붙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앞에 붙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이중매매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결론을 도출하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요. 앞으로 이제 뭐 자꾸 얘기하지만 기본 강의 가면 다시 뭐 처음부터 차근히 또 공부를 하실 텐데 이런 이제 얘네들의 이 이름을 여러분이 얘네들의 이름표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제가 이름표라 했지만 을을 제1 매수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병을 뭐라 그럽니까? 제2 매수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문에 나올 때 제2 매수인은 뭐 제1 매수인에 대하여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여러분이 느낌을 딱 잡아주셔야 되고, 그림을 항상 여러분이 이제 민법을 처음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그림이 많이 나온다 했죠? 그러면 이 그림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이제 여러분의 눈동자가 뭐 하나의 조리개처럼 해서 다 이렇게 찍어 두셔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긴 지문, 시험 문제의 지문이 길어졌을 때 그래서 빨리 해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림이 딱 여러분 이 잔상이 딱 남아 있어야 돼요. 잔상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남아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와 같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 또는 적극 회유, 적극 권유해서 이루어진 이중매매는 무효가 된다. 자, 이런 정도 여러분 보시고요. 자, 그렇게 이제 그림이 두 개가 있어요. 왼쪽하고 오른쪽. 왼쪽은 단순한 이중매매는 유효. 오른쪽은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는 무효. 이것이 바로 그 두 개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면요. 또 나와 있어요. 자, 나와 있고요. 그림이, 중복됐네요, 여러분. 자료상의 그림이, 중복이 됐네요. 그래서, 다음 4페이지 위에 있는 그림은 생략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자, 기본 강의 때는 여기서 좀 더 전개를 조금 더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지금 제가 시범을 보여드렸는데, 우선 기본 강의에 가면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 자, 어느 정도냐? 맛만 잠깐 보고 잊어버려도 됩니다. 지금은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말입니다. 이때 일단 보세요. 일단 첫 번째 그림이었죠. 갑을 매매 계약했고 갑병이 돌아서서 매매 계약을 했고, 여러분 방금 그림 중에 왼쪽 그림 첫 번째 그림 말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이중 매매는 방금 뭐라 했죠? 유효라 그랬죠. 유효하고요. 자, 우리나라는 이제 여러분 물권법 가면 기초 강의 이번에 제시할 것입니다. 근데 물권법에 가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이 변동 말입니다. 이 소유권 이전은 반드시 등기해야지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 계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토지라 그랬잖아요. 토지는 부동산이니까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등기가 돼야 되죠. 그래서 병 앞으로 이제 이전 등기가 이렇게 넘어왔단 말입니다. 네? 이렇게 등기가 넘어오면 이 등기는 유효이다, 부효이다. 자, 힌트. 단순한 이중매매일 때. 네?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유효한 단순한 이중매매일 때 그 이중매매라는 법률행위를 토대로 해서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등기가 넘어왔다. 우리나라는